여러분이 1주차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자, 이 자료는 세계지리 1단원 보충 자료로 지도 제작법에서 투영법에 관련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도 투영법의 정의, 한계, 그 다음에 종류를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도 투영법의 투영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원뿔도법, 원통도법, 평면도법에 대한 설명을 그림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르카토르 도법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페터스 도법의 비교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요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지도 투영법의 정의입니다. 지도 투영법. 여기서 투영이란 용어를 먼저 알아둬야 하는데요. 투영은 물체의 그림자를 어떤 물체 위에 비추는 일, 또는 그 비친 그림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를 이제 빛으로 비췄을 때, 빛으로 비추면 그 지구에 있던 그 지형이라던가 국가 이런 게 비춰지게 되겠죠. 그 그림자를 나타내는 게 지도 투영법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도 투영법은 구체인 지구의 표면을 평면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도는 사실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글동글한 지구의 표면을 하나의 평면, 평평한 면에 나타낼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대나 축소되거나 거리가 좀 줄거나 하는 등의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도 투영법의 목적은 우리가 지도의 조건, 거리도 정확해야 되고 면적, 각도, 방위, 자, 이런 거를 다 만족시키면 사실 좋긴 하지만 조건이 다 만족되면 좋긴 하지만 그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부 조건을 만족시켜서 최대한 왜곡을 줄인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도 투영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투영법의 분류는 우리가 성질 보존에 따른 분류는 어떤 성질을 이제 정확하게 할 것인가에 따른 분류인데요. 정거라는 거는 거리를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정적은 면적을 정확하게 합시다. 그리고 정각은 각도를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정방위는 방향을 정확하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제작을 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투영 방법에 따른 분류는 원뿔, 원추.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 투영면을 원뿔로 하는 거고요. 원통은 투영면을 원통으로 한다. 그리고 투영면을 평면도법은 평평한 면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2번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세트부터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원통과 원뿔과 평면 투영법 세 가지 그림을 한 번에 가져와 봤는데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통 도법은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색 부분에 종이를 그냥 둘러싼다 해봅시다. 이게 이제 투영면인데요. 그러면은 투영면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다가 전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구가 있고 중심에 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을 다 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여기 전구에서 불을 딱 켜면은 이 회색이 종이라고 치면은 우리 종이에 이렇게 다 투영이 돼서 비춰져서 그림자가 비춰져서 종이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런 대륙이라던가 땅이라던가 이런 게 지구상에 있는 대륙이나 바다 이런 게 이 회색에 다 포함이 되겠죠. 표현이 돼요. 그래서 펼치면은 이렇게 투영을 한다 치고 여기서도 이렇게 투영을 하면은 원통도법은 이렇게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지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원뿔도법은 약간 원뿔의 모양이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호 모양을 가진 지도가 나타나고 평면도법은 평평한 원 모양의 그런 지도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원통과 원뿔과 평면도법은 어떤 식으로 투영을 해서 지도를 만드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뿔도법입니다. 자, 여러분 원뿔도법은 아까 방금도 봤지만 지구의 한 중심에서, 자, 쉽게 말하면 지구의 중심에 우리가 아까 전구를 놓는다고 그랬죠? 전구를 놓고 빛을 비추는데요. 자, 지구의 중심에서 지구에 씌운 원추에 이제 경위선을 투영한 다음, 자, 이렇게 빛을 투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여기 전구만 불을 켜면은 주변에 있던 그 원뿔에 제 모습이 비치게 되겠죠? 그러면 투영한 다음에 원추를 평면으로 이제 펼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뿔 모양의 지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이 빨간색 부분에 지금 보면은 지워볼게요. 자, 빨간색 부분에 표준 위선, 표준이 되는 위선이 있습니다. 표준 위선의 부분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굉장히 정확한 지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하겠죠. 여기는 정확하고 갈수록 왜곡, 이쪽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면은 표준 위선 부분은 정확, 그리고 표준 위선에서 멀어질수록 부정확해진다, 왜곡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밑에 지도는 우리가 좀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표준 위선이 위에 거는 1개고요. 그리고 여기는 표준 위선 2개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2개. 표준 위선이 2개. 이거는 왜 2개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표준 위선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확하다고 했으니까 이 지도는 바로 이 부분, 이 중위도 표준 위선 주변의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2개를 인위적으로 설정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뿔도법은 표준 위선 부분은 정확하고 표준 위선에서 멀어질수록 부정확해진다. 여기는 정적도법, 그러니까 면적이 좀 대체로 조금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도법으로 이용을 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예로서, 이거는 우리 배웠죠? 중요하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사실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좀 초보적인 수준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가 원뿔도법을 활용했다,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통도법은, 자, 지구를 원통으로 둘러싸고 원통의 투영면에 지구의 경위선을 투영한 다음 그것을 펼친다. 자, 쉽게 말하면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여기 또 중심에 전구를 하나 놓는다고 치고, 그 다음 불을 꺼요. 주변에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전구만 딱 불을 켜면은, 자, 빛을 쏩니다. 자, 쏘세요. 이렇게 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아이고, 이거 너무 곡선이 됐네요. 직선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 동그란, 이제 종이라고 치면, 그냥 종이라고 치면 이 종이에 비치는 그런 부분이 지도가 되는 거죠. 종이를 딱 펼치면 직사각형의 지도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적도가 이제 표준 위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통이 수직일 때는 적도에 접하기 때문에 이 적도 부분이 또 되게 정확하게 그려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적도가 정확하고, 네, 이쪽이 정확합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여러분 여기 아까 올라갈수록 이렇게 가는 길도 길고, 그리고 더 원래 있는 표면보다 더 넓어져요. 고위도로 갈수록.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진다. 쉽게 말하면 더 확대가 된다. 네, 커진다. 확대를 쓰고 싶었으나 너무 글씨 쓰기 어려워서 커지죠. 고위도로 갈수록. 그래서 적도는 정확하고 고위도로 갈수록 부정확해진다. 커진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정각도법. 각도가 정확해. 이 도법으로 그린 지도는 각도가 정확해서 예전에 대항해 시대 항해도로 이용된다.
그리고 얘로서는 그 유명한 메르카토르 도법이 원통 도법, 정각 도법이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 EBS 수능 특강에서 매우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법의 마지막으로는 평면 도법이 있는데요. 평면 도법은 이 투영면이 아까는 뭐 원통이 되기도 했고 원추가 되기도 했고 원뿔이 되기도 했는데 평면 도법은 말 그대로 평면입니다. 평면. 그래서 옆에 정사, 심사, 평사 도법이 있는데 시점은 보는 시점인데 어쨌든 투영면,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지도가 이렇게 하나의 면이죠. 이렇게 하나의 평면. 이렇게 평면이 나오고 그러면은 지도를 지구의 위에 한 점에 놓고 위에 접하는 지구의 위에 경의선을 지도면에 투영한다, 비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방위 도법으로서 방향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던가 그런 방향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항공도로 이용 많이 됩니다. 네, 항공도, 그 비행기. 아까 메르카토르는 배였죠. 네, 항해도. 그런데 이거는 비행기로 활용 많이 됩니다. 비행기 할 때 요 도법을 활용한 지도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정사, 평사, 심사. 근데 여기서 사자가 우리 쏠 사자예요. 쏠사. 빛을 쏘는 건데 정사는 먼 시점, 무한대 시점에서 빛을 쏘고 그 비친 면을 지도로 만드는 거고 그다음 평사는 어떤 지점이 있으면 여기 지점이 있으면 지점의 대척점에 그 투영면을 이렇게 놓고 비춰가지고 그 지도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심사도법은 시점이 지구의 중심. 아까 그 두 개랑 비슷하긴 한데 지구의 중심에서 이렇게 투영을 해가지고 그리는 지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구나. 근데 이런 세 개가 뭐 절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리는구나. 그런 면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메르카토르 도법과 페터스 도법을 비교하겠는데요. 메르카토르 도법은 방금 정각 도법이고 그 다음에 항해도, 대항해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페터스 도법은 정적도법. 여러분 정각이랑 정각은 각도가 같다는 거, 각도가 정확하다. 그 다음 페터스는 정적이라는 건데 면적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런데 페터스는 이제 독일의 지도학자고요. 메르카토르는 그 벨기에 쪽, 네덜란드 벨기에 쪽에 있는 지도학자인데 이게 메르카토르 도법이 더 옛날이죠. 그리고 페터스는 요 최근인데 페터스는 메르카토르 도법을 약간 비판을 하면서 나온 건데요. 실제로 메르카토르는 너무나 아까 우리 원통도법도 봤지만 북반구가 강조되어 이런 미국, 캐나다, 유럽 이쪽이 엄청 크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선진국 중심이다. 북반구 중심이고 그 다음에 식민 제국주의를 옹호한다. 정당화한다. 그런 비판하면서 면적이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아프리카는 우리가 지도를 지어보면 메르카토르와 페터스를 비교해 볼게요. 메르카토르는 아프리카가 여기 보니까 그린란드 이만하죠. 그리고 아프리카도 한 이만하죠. 물론 여기서는 아프리카가 좀 더 커 보이긴 해요. 자,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면적만 보면 그린란드 여기 있죠. 아이고 보이지도 않네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와우 엄청 크죠. 실제 면적만 보는 거예요. 모양 보지 않고. 자, 그러면은 실제로 메르카토르는 북반구가 그리고 북위도가 엄청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프리카는 그린란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면적 14배. 자, 얘가 1이면 여기는 14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여기 있는데 북아메리카가 메르카토르에서는 오히려 더 커 보여요. 네. 자, 그렇긴 한데 북아메리카보다 이게 1.3배래요. 1.3배.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 남아메리카는 우리가 여기 있는데 남아메리카는 메르카토르 족보에서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유럽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남아메리카는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페터스 도법에서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면적보다 더 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아메리카가 유럽이 1이면 남아메리카는 2배래요. 네, 실제 면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를 보면은, 우리가 멕시코를 한번 보면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여기 있죠. 이만큼이죠. 그리고 알래스카를 볼게요. 알래스카 이만큼. 알래스카가 더 커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면적의 정확한 페터스 도법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알래스카가 1이면 멕시코가 3배. 3배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메르카토르 도법은 굉장히 유럽, 북미, 유럽 이쪽이 강조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면적 순위는 일단 아시아가 1위라고 합니다. 아시아 엄청 넓죠. 섬까지 포함해서 1등.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2등입니다. 아프리카 2등.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네, 북아메리카도 3등.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가 4등. 그 다음에 유럽이 5등. 5위.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가 마지막.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어느 도법이 더 정확하고 훌륭하다는 것보다는 그 제작자의 의도라던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어느 도법을 쓰는가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우리 책의 교과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형 지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2강에서 또 만나요.